오늘 아침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의 기자회견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저는 삼전 사기의 과정을 끝이 부산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내용 중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한 사람에게 잘못했던 5분 정도 잘못했던 그 한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일단은 피해 여성이라고 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2차 가해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좀 보호해드릴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장이 사퇴까지 이르게 된 것은 본인 스스로 강제추행 혐의를 지금 자백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그것이 또 성범죄이고 그 네. 범죄 발생지가 또 공적 영역인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네. 당연히 사퇴의 수순은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현재 피해 여성이 사건이 언제 발생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특정되지 않고 있지만 부산의 성폭력 상담소를 이제 방문을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수사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지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를 보니까요. 오거돈 시장의 사퇴 시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4월 15일이 총선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접수된 게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이달 초에 피해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산시에 사실 확인이 들어갔는데 오거동 시장이 사실을 인정을 한 거죠. 아하. 결국 이 피해 여성이 이달 안으로 공개 사과를 하고 동시에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네. 다만 총선을 코앞에 앞뒀으니 총선 이후로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결국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부산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결국은 이달 초에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를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기를 조율한 것 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속보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처음에 사퇴 기자회견 예고됐을 때요. 일각에서는 장해찬 평론가님 건강 이상설 또 이번 총선 부산 지역 총선 민주당 참패 책임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암 투병을 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제기되어 왔고 네. 또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 비교해 보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산시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확인을 해주지 않았었고요. 네. 사실 이 피해 여성과 사퇴하고 사과하기로 합의를 기존에 맺어 놓았던 상황인 만큼 부산시 측에서 뭐 건강 이상설이나 이 총선 패배 책임론을 뭐 뿌렸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러니까요. 추측을 하는 궁금했을 과정에서 거잖아요. 네. 이런 사안을 전혀 모르다 보니 그러니까요. 이게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네. 이런 이야기들도 퍼져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3전 4기 거론하면서 울먹거렸어요. 진짜 어렵게 부산시장 됐습니까?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네 번째 된 거예요. 4번 도전해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결국 됐거든요. 네. 저렇게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저렇게 힘들게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네. 저렇게 힘들게 됐으면 이분이 74년도 행정고시 합격해서 부산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부산시에서 부산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그다음 시장 권한대행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4번이나 도전해서 4번째, 결국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는데 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요. 이게 나중에 지금 보세요.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 때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과문을 해가지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시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에도 논란이 됐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부산시청의 산하 용역 노동자들과 이제 회식하는 자리가 SNS를 통해서 사진이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시장 양옆에 젊은 여성 직원들을 배치하는 바람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거돈 시장은 그 당시에도 이게 그렇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지 몰랐다라는 취지도 있어서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 부산 성폭력 상담소도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이런 일이 예견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희롱 사건 임기 중에 뿌리 뽑겠다 뭐 그런 말도 했다면서요, 최지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이런 성인지 감성이 있었는지 저는 네.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지난해 9월에 부산시 산하기관과 위탁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성희롱은 민선 7기에서 본인이 민선 7기거든요. 뿌리 뽑아야 할 구태다. 네. 강력 처벌하겠다. 그래놓고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니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저 장면이에요. 당시 양옆에 여직원을 앉힌 저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인지 감성 지적받았습니다. 벌써 또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180석을 거머쥔 여권은 지금 적잖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정말 사과한다.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내일 윤리심판을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제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이런 모습, 이게 오만한 네. 모습인 거예요. 네.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명한다고 잠잠해질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이 4월 초에 해당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당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알고도 총선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눌러왔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우리도 오늘 오전에 되어서야 소식을 들었다고 네. 말하고 있지만 당분간 이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부산시에서도 오거돈 시장 혼자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들도 대거 사퇴하도록 네. 법령에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당분간 부산시의 시정 공백,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데 네.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렇죠, 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장이 물러나게 됐다는 네. 점, 뭐 진보 보수 정치적인 걸 떠나서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부산시장 보궐선거 날짜 나왔습니다. 내년 4월 7일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여야 후보군 벌써 거론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의원인데요.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고 통합당은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했었죠. 이분 두 분이 거론되고 있어서 뭐 나중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게 부산 시민분 350만 부산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